재미나는 사주팔자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강의에 앞서 이렇게 사주 하나를 이렇게 한번 먼저 이렇게 칠판에 놓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남명의 이제 사주입니다. 남명. 남자의 사주를 놓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살펴보는데, 이 남명의 사주를 이제 부모님이 특히 이제 모친께서 이제 이 직장을 잡을 수 있는가? 직장을 잡을 수 있는가? 라는 거 하고, 배우자. 이 배우자가 어떠한 사람이 될 건가를 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남명의 사주, 즉, 연월일시, 계사, 년, 을미월, 정해, 일, 기유시. 이렇게 이제 사주 명식이 이렇게 작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직장을 잡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물론 직장에 관련된 글자가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월지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살과 관련된 이 사회성을 가진 이제 자리, 쉽게 말하면 이제 궁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월지의 사회성을 가진 자리와, 그리고 또 이 직장이라는 이제 관성, 즉, 이 관성이 어떻게 이 사람한테 배치가 되어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 사람의 이제 사주를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십성에서 이제 관성을 살피는 거고, 각각의 궁 자리, 예를 들어서 뭐 일지다 그러면 배우자 자리가 되겠죠. 그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주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계사, 기미, 정해, 유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주는 이제 신약한 사주, 소위 말하는 이제 약하게, 우리가 말하는 약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사주의 이제 강약을 따지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살피는 이유는, 사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중하라고 그랬잖아요. 중하. 치우친 사주를 중하에 가깝게 만들어 그 사람의 이제 인생을 살피는 건데, 약하게 태어났으면, 즉,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약하게 태어났으면은, 더 이렇게 도와주는 글자가 있어야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 중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모든 사주의 궁극적인 이 목적은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 즉, 중화를 이룬다는 것은 사주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사주에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춰주는 건데, 사주가 균형을 맞춰줬다 한다면 이 사주는 아주 좋은 사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강한 사주가 좋고 약한 사주가 나쁘다 라고는 이제 설명을 해서는 안 되겠죠. 강한 사주는 강한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그 사주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약한 사주는 또 약하게 그렇게 구성이 있기 때문에 강한 사주는 우리가 이제 그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설기를 해줘야 돼요. 설기. 강하면은 기운을 빼줘야 되겠죠. 그죠? 약한 사주는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울 부자가 쓰겠습니다. 도울 부자. 이 도와줘야 돼요. 뭐 이제 그래서 약자의부, 강자의설, 뭐 이렇게 제가 한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이제 신약 용인격.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각자 12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주와 관련된 용어를 쓰는데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정화 일간으로 태어났는데 이 정화가 어떠한 도움을 약한데 정화라는 글자가 하고 이 정화를 도와주는 인성 성분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비겁이라든지 인성 성분이 와서 이 사주를 도와줘야 되는데 연지에 결국 사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연간의 계사에 눌려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한 이 월지가 미토예요. 이 미토는 이제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기 때문에 그나마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천간에 기토가 또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뭐 이렇게 또 사화가 도와주고 있네요. 그죠? 화생토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네요. 그렇지만은 이미 이 계사에 눌린 사화는 자신을 돌보기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토를 도와주기, 화생토로 이렇게 도와주기가 바쁜 거죠. 힘이 없다는 얘기지, 그만큼. 미토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사화의 그런 화생토의 영향을 받아서 이 미토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화의 기운이 발휘해서 정화를 도와주면은 그나마 역할을 한다고 하겠지만은 이미 이 사화는 도와줄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또 미토도 어떠한 뭐 이거 기토 외에는 뭐 도와줄 수가 없네요.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있겠다고 하겠지만은 이거 하나 가지고 이 8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에 정에 이 해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 해수가 미토의 화를 극하기 때문에 이 또한 결과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글자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미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주를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주에 관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주를 이제 만약에 연구를 한다. 이 연구를 하고 학자로서의 길을 가게 되면은, 이런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사주를 딱 보고, 바로 그 사람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갈 수 있도록 한눈에 벌써 이 사주를 눈에 익혀가지고 외워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외운다고 해서 뭐 개사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보면은 그만큼 이제 사주를 많이 접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한눈에 딱 보면은, 신약 용인격 사주구나. 자, 신약, 용, 인격.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이 말은 일간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용자는 사용할 용자 아닙니까? 그죠? 인성을 쓰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화를 도와주는 목의 기운을 쓰겠다. 또는 신약, 용, 여기 이제 나중에 좀 어렵지만 비겁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비견이나 겁재가 들어오면은 같은 이제 글자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사주에서 나쁜 작용을 하는
귀신의 작용을 하는 글자를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용인격 내지 신약 비겁격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르는 명칭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한문을 그대로 쓰면서 이제 알기 쉽게 이게 쓰면은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간에 이 모친께서 질문한 이제 이 사주의 배우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우자부터 배우자가 어떻겠냐?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사주를 이제 풀이하다 보면, 특히 이제 부모가 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자식에 대한 그 배우자에 대해서 관계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의 배우자의 관계, 그리고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가는데 가족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이제 끄집어내겠습니다. 일주에 이 정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 이 배우자의 관계를 굉장히 물어봐요. 그래서 어떠한 재물도 중요하지만은 배우자의 성품 이런 거를 또 많이 물어보는데, 일간이 정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필요한 사주는 화나 목이 필요한데, 그럼 화의 기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가 들어와서 과연 역할을 하겠느냐? 화가 들어와서 이 천간으로서는 역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화의 기운이 들어오면 양쪽의 기토가 설기를 해버리고, 이 자신을 도와줘야 되는데 설기를 해버리고 기운을 빼버린다는 얘기죠. 또한 연간에 이게 개수, 이 수국화 아닙니까? 이 수의 기운이 화의 기운을 극하기 때문에 화가 들어와도 크게 재미를 볼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지를 본다면 지지도 역시 요게 양쪽에 사화가 있지만은 미토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 해수가 들어오는 것을 지금 노력을 보고 있어요.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일지에. 화가 기운이 들어오면 딱 극해버리려고. 이놈 들어와봐라 하면서. 그래서 이거 화의 기운도 그렇게 지지로 들어와도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아까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또 사해충이 있어요. 이미 사해충이 있기 때문에 이 사화는 도와줄 능력이 전혀 없고,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작용력도 강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작용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수가 없다 라고 이제 단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의 기운은 평균 이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기운이 들어와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물론 다른 나쁜 귀신의 기운이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자기의 역할을 하는 데는 화의 기운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의 기운이, 인성성분의 목의 기운이 들어오면 천간에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천간과 지지는 어떠한 좋은 작용을 하는지, 그것도 이제 나중에 천간의 역할, 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0단 12 지지가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때 별도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사실은 이런 이론적인 강의를 하는 와중에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사주를 하나씩 들여다보고, 또한 이제 저번 편에서 말씀드린 그 오주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주계. 이 오주계도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너무 이제 이론적인 강의를 하다 보면은 딱딱하고 또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이어서 이 목의 기운이 들어왔을 경우는 천간은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네요. 자기의 기운을 설계하는 기토를 극하고, 그리고 또 개수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강하게 된다고, 조금은 이 정화 역할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죠. 단 이 개수는 기토가 옆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목 자체가 인성성부로서의 그 자기 역할에 충실만 하면은 큰 부담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의 기운이 지지로 들어왔을 때는 뭐 설기되고 해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유금이 그걸 해버리고, 그러고 뭐 밑도 화의 기운이 설기를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지보다는 천간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지지에 임목하고 있잖아요, 그죠? 임목하고 이제 묘목이 있는데, 이 묘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묘유충이 걸리기 때문에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임목이 들어와서 뭐 이 사회균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사회충으로 저기 충해버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그 미토를 극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용신이, 여기서 잠깐 이제 또 다시 설명을 하나를 드리자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사주에 도움이 되는 용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할 때 용신과 뭐 기신, 한신, 구신, 뭐 시신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용신이라는 것이 이 사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강해야 됩니다. 근데 용신이 이와 같이 구성된 뭐 개사라든지 이렇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개사, 기미, 정해, 라고 기후가 되겠죠. 이렇게 구성된 사주에서 용신이 들어와 봤자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사주에서 용신이 강하지 못하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사주가 이 용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 임목이나 그 묘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용신이 들어와서 인성성분으로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크게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즉 용신이 약하기 때문에 용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용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떠한 행위라든지, 또 뭐 재물을 모은다든지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그러한 관계가 발생됐을 때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용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사주를 배우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모든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용신의 강약을 어떻게 보면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각종 사례라든지 그런 걸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용신이 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직장을 잡으려고 해도 직장에 힘이 없어요. 직장도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 정화에서 이 해수가 여기에는 직장도 되고 배우자도 되겠는데 이 해수가 이미 사회충이 충해버렸어요. 이 충한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겠냐는 얘기죠.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미토도 마찬가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회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성은 직장이라도 할 수 있죠. 라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궁으로 보는 거고 또 이제 궁과 성이 있는데 궁으로 하고 성을 같이 봐주는데 궁의 자리에 뭐 그래도 미토가 좋게 앉았지만 힘이 없다는 얘기죠. 직장이 좋게 나갈 수 없고 좋은 직장이 아니라 설사 직장을 잡는다 하더라도 상급의 직장은 아니다. 라고 이제 이게 통변을 하는 겁니다. 궁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궁의 자리는 미토가 되고 이 성의 자리는 관성이 돼야 되는데 관성은 이미 깨졌어요. 직장 제대로 못 잡겠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이 어머니께서 나이도 어느 정도 됐고 또 하기 때문에 직장을 잡는 것보다도 그 어머님이 그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다 2층에다가 개인적인 조그만 그런 뭐 카페, 요새 뭐 커피숍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죠? 카페 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한 집 건너면 그 카페가 있을 정도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직장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의 직장에 운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주에 대한 지식이 따라오게 된다면은 자세히 이 직장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직장의 유형이라든지 어느 직장이 좋고 또 이 사람은 어느 쪽의 부류의 직장을 잡을 수 있는가, 뭐 사무냐 기술이냐 아니면 연구직이냐 기술직이냐 아니면 뭐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뭐 직이냐 또 아니면 뭐 현장 관리 감독직이냐 여러 가지 그것을 이제 구분해서 이 사람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일단 사회성이라는 그 직장이 약하기 때문에 직장을 잡다 하더라도 쉽지 않고 또한 좋은 직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